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이 중국 동포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 법무부 통계 자료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중국 동포 수가 1년에 한 3,000명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이르는 걸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이 한국 국적 취득은 크게 일반기화, 간이기화, 특별기화, 국적기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합하면은 1년에 한 1만 2천에서 한 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특별기화하고 국적회복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일반기화하고 간이기화는 이제 동포들에게 좀 주요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도 일반기화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러고만 보면은 한 해 한 1만 명, 한 1만 1,000, 2,000명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중국 동포가 한 3,5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6%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국적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기화 시험 제도 좀 다소 변경된 게 있죠. 응시 3회를 해서 이 탈락하게 되면은 다시 기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3회 응시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화 신청을 하고 시험 제한 없이 계속 시험을 볼 수 있고 1년 이내에 합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2월 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인가요? 그때는 이제는 컴퓨터로 보는 기화시험 제도가 또 도입이 됐습니다. 이 CBT 기화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 때마다 한 50명씩 이렇게 이제 선착순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기화시험 횟수도 이렇게 좀 증가했다,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화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기화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 한 기화 심사 기간이 20개월,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은 그 기간도 좀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기화 심사 기간이 꼭 이렇게 2년씩, 20개월씩 걸려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법무부 출입국직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적심사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은 이 담당 공무원들도 업무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들면서 기화 심사 기간도 많이 좀 단축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올해는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적 취득자 현황 관련해서 이 통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TV 여러분들 많은 또 애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애청을 해줘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더 정성을 모아서 또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을 보시고 또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개인 문의를 해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좀 바로바로 응답을 해드릴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고충 상황이라든가 궁금한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구독 신청도 꼭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통계를 보면서
국적 취득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 동포들의 국적 취득자가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이제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통계는 바로 이 통계입니다. 연도별 국적 취득자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네, 2014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네, 요거는 이제는 전체 국적 취득자니까요. 일반기와 간이기와 특별기와 또 국적 회복자를 다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2014년도에는 14,200명. 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14,254. 또 제일 많은 게 2020년도에 15,649명까지 됐죠.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게 2016년도에 12,411명이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균치를 본다고 하면은 한 14,000명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국적 취득자가 점점점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 국적 취득자는 14,000명 정도 평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국적 지역별, 유형별 국적 취득자 현황입니다. 2017년도서부터 이제 2021년도까지 나타난 표이죠. 일단 요거는 기화, 또 회복,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화는 일반기와 간이기와 특별기와 이런 게 되겠고, 회복은 이제 국적 회복을 말하죠. 그러나 국적 회복자는 한 2,000명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기화자는 전체적으로 한 10,000명대에서 많게는 2020년 13,000명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주요하게 볼 게 바로 중국하고 베트남입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갈아탄 사람들의 현황, 이게 이제는 기화, 회복자 이렇게인데, 회복은 글쎄요, 중국이 아무래도 중국 동포들의 국적 회복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도 한 200명, 100명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요하게는 기화자 수치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를 볼까요? 중국이 기화자가 4,781명, 베트남이 3,743명, 필리핀이 359명, 몽골, 그 이하는 아주 저조하죠. 주요하게는 중국하고 베트남이 이 기화자 수가 3,000명대, 4,000명대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때가 2020년도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중국이 기화자가 7,932명, 베트남이 4,076명. 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중국이 5,145명, 베트남이 4,225명. 어쨌든 베트남도 한 4,000명대 이렇게 기화자가 있고, 중국도 조금 많을 때도 있었지만은 통상적으로 한 4,000명대에서 점점 이렇게 증가해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화자 수는 비슷한데, 그러나 중국하고 베트남의 그 기화자의 어쨌든 그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어떤 차이냐,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연도별 혼인기화자의 현황입니다. 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현황을 2017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2017년도 한번 볼까요? 베트남이 3,549명, 중국이 1,769명. 네, 전체 기화자 수가 중국도 4,000명 이렇게 됐었었는데, 여기 혼인기화자만 놓고 볼 때는 한 1,700명대니까요. 베트남하고 벌써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캄보디아나 필리핀은 낮으니까요.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쭉 보면 가장 많을 때가 2020년도죠. 2020년도 베트남이 3,622명. 네, 혼인기화자입니다. 중국이 1,924명.
네. 2020년도에 이 중국이 기화자가 7,600명대가 넘었었는데 혼인기화자는 1,900명대. 그리고 베트남도 뭐 한 4,000명대인데 혼인기자가 3,620명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표를 보면은 베트남의 기화자는 혼인기화자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국의 기화자, 한국 국적 취득자는 혼인기화보다는 일반 기화나 또는 지금 간이 기화자가 많을 거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는 중국 동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중국 동포들이 뭐 결혼으로 한국 국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는 간이 기화라든가 일반 기화로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1년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취득하고자 기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한 뭐 3,500에서 한 4,000명 이렇게 이루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한동안은 이렇게 이제 증가 추세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도 제 말씀을 드린 거는 2021년도 1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5년 주기로 이 이민자의 체류 실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류 현황을 이렇게 산출해서 보고하는 건데요. 거기에도 기화 허가자 수가 나와 있는데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이죠. 기화 허가자가 그 기간 동안 49,400명 기화자만 따진 겁니다. 국적 회복은 말고 기화자만. 그래서 약 한 5만 명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이 전체적으로 46.7%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는데요. 이 중국 동포, 그 한국계 중국인이 17,900명, 36.2%를 차지했고 중국인이 5,200명으로 10.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18,300명, 그래서 36.8%. 2016년도서부터 2021년도 5월까지 이렇게 한국 국적으로 기여한 중국 동포들이 17,900명. 그래서 전체로 36.2%를 차지했다. 여기에 이제 국적 회복자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중국 동포들이 2016년도부터 2021년도 5월 사이에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 통계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통계는 이제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알면은 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 통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불법 체류 뭐 정책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뭐 그것도 좀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현황,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많이 했냐. 역시 이제는 뭐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은데, 물론 저는 혼인기와는 베트남 국적자들이 많았지만은 일반 기와는 중국 동포들이 많았다. 그래서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국 국적 취득 절차라든가 기와 정책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이렇게 펼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따라서 이제 중국 동포 중에서도 젊은 층에서도 이 한국 국적을 또 이렇게 변경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화 시험이라든가 기화 절차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차례 또 방송을 드렸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중국동포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한 내용 또 이렇게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